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마의 득세와 유대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로마가 팽창을 거듭하던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전 1세기, 많은 포로들이 노예로 잡혀왔어요. 카이사르는 갈리아 정복 때 무려 100만 명의 노예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노예 시장이 있었던 델로스 섬에는 하루에 1만 명 정도의 노예가 거래되었어요. 가장 널리 쓰인 분야는 농업 분야였어요. 순전히 노예들만 일하는 농장은 거의 볼 수가 없었고 대개 자유민들과 함께 섞여서 일을 했어요. 로마 노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직능의 분업이었어요. 주인 대신에 배를 관리하는 노예 선장 밑에서 자유민들이 노를 저는 일도 가능했어요. 황실 노예는 오늘의 장관 또는 수석 비서관에 해당하는 직위의 일을 했어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노예들은요, 통역과 회계 업무를 다루었어요. 이런 사람들 중 일부는 해방된 후에 부와 권력을 누리기도 했어요. 지식인 노예도 있었어요. 학교 교사나 의사나 약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역사가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 점은 관리인 역할을 하는 노예의 존재였어요. 주인 대신에 공방이나 가게, 선박을 운영하는 노예는 비록 수는 적지만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사업 이윤을 주인과 나누어 가졌고요. 거상으로 성장한 사람은 이렇게 모은 돈으로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었어요. 각 분야에서 다양한 노예들이 큰 영향을 끼쳤는데 기원전 1세기에는 로마 제국 내에 2에서 300만 명 정도의 전쟁 노예들이 농업에 종사해서 거대한 농업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유다 왕국의 하스모니안 왕조는 로마에 대항하기보다는 로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번영을 구가하는 편이 전쟁에 휩싸이는 것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원전 63년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게 화평을 요청했어요. 이때 유다 왕국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로마의 유다이아 주로 편입될 수 있었습니다. 지승의 패권을 놓고 각축을 벌였던 페니키아, 그리스, 유다 왕국은 차례로 로마의 속주가 되었어요. 유대인 역사에 있어서 로마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기는 폼페이우스가 이스라엘을 접수한 때부터 시작되어서 7세기 무슬림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할 때까지 약 70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초기에 유대인에게 관용을 베풀었던 카이사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로마의 패권을 확립하기 위해 애를 썼던 카이사르는요, 유다이아주로 편입된 유다 왕국을 속주로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동맹관계, 그러니까 로마의 우방국이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카이사르는 정교일치를 특징으로 하는 유대민족의 특수한 사정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관용과 특전을 베풀었어요. 유대인 최고 제사장에게 유다 최고위 자리를 돌려주었고 통치권도 돌려주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허락했고 군사적인 방어권, 그 다음에 해상권도 돌려주었어요. 게다가 로마군 월동, 수경지에 식량을 공급하는 그 의무도 동맹국 대우로 해제해 주었어요. 영구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조건을 붙여서 속주세까지 면제해 주었어요. 카이사르는 종교적인 관용도 베풀었는데 적을 정복하되 그들의 신은 모독하지 않았어요. 로마의 신들의 추기를 정했지만 이 신들을 믿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유대교도 인정을 했는데 카이사르는 그리스인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유대인에게 경제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리스계 상인에게 밀렸던 유대 상인들은요, 카이사르를 열광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카이사르를 구세주처럼 환대했는데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카이사르는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집정관이 되면서 정치개혁을 단행한 후에 경제개혁도 착수했어요. 먼저 원로원 의원들이 많이 했던 고리대금업의 이자를 대폭 낮추었어요. 나중에 카이사르를 살해한 브루투스의 경우에도 연 48%의 고율의 이자를 받기도 했어요. 카이사르는 속주 전역에 이자율 6%를 권고했어요. 그리고 상하선 12%로 제한했어요. 유대도 동일하게 적용을 했고 카이사르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보유도 금지했어요. 장롱 예금을 금지해서 돈이 바깥으로 돌게 했죠. 이자율을 인하시키고 장롱 예금을 금지해서 돈의 흐름을 촉진시켰어요. 나아가서 카이사르는 서민의 빚을 4분의 3으로 탕감시켜줘서 대중의 마음까지도 사로잡을 수가 있었어요. 탕감된 채권의 회수도 활발해서 돈의 흐름이 더 좋아졌죠. 카이사르는 조세 정책에도 파격적인 개혁을 했어요. 세율을 절반으로 낮추어 주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이 거쳤어요. 그래서 세금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사람들까지도 자진납세,
하게 되었죠. 화폐 제도에도 손을 댔는데 그 무렵 로마에는요, 금과 은이 많지는 않았어요. 로마 전역에 신전 복납물로 화폐를 주조했어요. 유다 왕국과 아테네 같은 자치권을 인정하는 그런 속주는요, 그곳 화폐가 계속 통용되었는데 그러면서 환전상이 번창했어요. 로마 화폐가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금화와 은화의 교환 가치가 고정되어 있어야 해요. 당시에 정한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은요, 1대 12로 유럽에서 19세기까지 그대로 쓰였다고 합니다. 카이사르는 국립조폐창을 만들어서 원로원의 주저권을 가지고 왔어요. 화폐 주저권을 빼앗겼고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수익이 낮아진 로마 귀족들은요, 카이사르의 암살로까지 이어졌어요. 독재자로부터 공화정을 지킨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카이사르가 친서민 정책이 원로원의 경제적인 이권을 많이 빼앗아 갔기 때문에 무척 불만스러웠어요.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하자 유대인들은 많이 슬퍼했다고 해요. 카이사르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다민족, 다종교, 다문화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에 따라 행동한 것뿐이라고 합니다. 카이사르 사후에도 유대 자치권이 존중되었다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카이사르가 공화파 귀족들에게 암살을 당한 후에요, 공개된 그의 유언장은 로마 귀족 사회에 파란을 불러일으켰어요. 카이사르는 정치적인 후계자로 20살도 안 된 옥타비아누스를 지목했는데 아들 카이사리온이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클레오파트라나 카이사르를 오랫동안 보필했던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의 유언장에서 배신감마저 느꼈다고 해요.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친인척이라는 사실 말고는 로마 귀족사회에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인물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카이사르가 후계자를 지목한 그 안목은 정확했다는 평가를 받아요. 옥타비아누스가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반대 세력을 진압한 뒤에 로마의 전권을 장악을 하고 제정 로마 시대를 여는 초대 황제가 되어서 선정을 베풀었어요. 모든 로마인들의 존경을 받아서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자를 뜻하는 아우구스투스로 불렸어요. 아우구스투스를 이어서 황제가 된 티베리우스 역시 기존의 대외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수 있었어요. 로마 제국은 점령지라도 자치권과 문화를 인정해 주었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시행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유대인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존중해서 로마 군대의 상징인 은 독수리를 유대대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굉장히 큰 의미였는데 후에 빌라도 총독이 유다에서 일어난 작은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할 때 독수리 기를 가지고 갔다가 로마로 소환되어서 문책을 받은 일도 있다고 합니다. 로마 통화는요, 황제의 얼굴을 새겼지만 유다에 통용되는 로마 통화에서는요, 황제의 얼굴을 넣지 않았다고 해요. 로마 제국은 유다의 자치법을 인정을 했는데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자국민을 재판할 수 있는 그 사법권을 인정한 것이었어요. 로마 시대의 팔레스타인 유대인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은 산헤드린이라고 해요. 산헤드린은 최고 법원의 역할을 했어요. 다만 사형에 관련된 것은 총독의 관할이었어요.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의 병력 거부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황제를 섬기는 것은 배교행위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병역을 거부했어요. 티베리우스 황제도 이것을 인정을 하고요. 다만 세금 10%를 내도록 했죠. 로마 제국 내 수천 개의 종교사당 중에 티베리우스 황제는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전에만 헌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초기 로마 제국은 유다를 특별 대우했어요. 다만 제국의 통치에 반항하는 언동만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